여러분의 집에는 10년 넘게 열어보지 않은 서랍이 있으신가요? 나중에 쓰겠지라며 모셔둔 물건들이 있진 않으신가요? 아버님, 이 먼지 쌓인 책은 이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며느리의 조심스러운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내 아이들 학자금 만들려고 야근할 때 산 책이야. 그땐 이 책을 보며 쉬는 시간마다 잠시라도 마음의 위안을 얻었지. 지금은 책장에 꽂힌 채로 먼지만 쌓이고 있지만 이 책이 있어 그 시절을 버틸 수 있었던 거야. 하지만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시간들은 이미 제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책 자체가 아니라 그때 품었던 마음가짐과 노력의 가치가 소중했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70세 허정복 할아버지의 인생을 바꾼 작은 실천.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야 할 소중한 교훈입니다. 물건을 버리는 일은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과거의 무게에서 벗어나 현재를 살아가는 용기를 주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70세가 된 허정복입니다. 제가 살아온 이야기가 특별하진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저만이 느끼고 깨달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니 돌아볼 시간이 많아졌고 그동안 쌓아둔 것들과 헤어지는 법도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평범한 할아버지입니다. 아내와 함께 아이들 키우며 열심히 살아온 세월 속에서 쌓인 물건들과 추억들, 그 물건들을 정리하며 얻은 마음의 가벼움이 생각보다 크고 뜻깊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는 거니까요. 함께 공감하고 때로는 미소 지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작년 추석, 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손주들이 놀러 왔다가 그만 방 한켠에 쌓아둔 박스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날 밤 아내와 나누는 대화가 가슴을 무겁게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러다 자식들한테 민폐가 되는 거 아닐까요? 친구 집에 갔더니 얼마나 깔끔한지. 매일 청소하고 정리하는데도 이게 왜 이렇게 난장판인지. 허리도 아프다던 아내의 한숨 소리가 그날따라 크게 들렸습니다. 며칠 뒤 둘째 며느리가 조심스레 건넨 말도 마음에 걸렸죠. 아버님, 저희 동네 어르신은 작년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자녀분들이 집 정리하느라 한 달 넘게 고생하셨대요. 이것도 버려야 하나, 저것도 버려야 하나. 돌아가신 뒤에도 자식들 마음 아프게 하셨다고. 40년간 모아온 물건들, 언젠가는 쓰겠지 하며 모셔둔 것들이 이제는 우리 가족 모두의 짐이 되어버렸더군요. 큰 방에는 먼지 쌓인 상자들, 거실 한켠에는 고장난 전자제품들, 책장마다 낡은 책과 신문들. 우리 집은 어느새 창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래간만에 앨범을 펼쳐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이사온 첫날, 아내와 찍은 사진 속 깨끗하고 반짝이던 우리 집이 그리워졌습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정신없이 살아온 세월 동안 하나둘 쌓아둔 물건들이 어느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거죠. 이제라도 정리해볼까. 늦은 밤, 아내와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정리한 건 우리 부부의 옷장이었습니다. 아들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 그리고 퇴직식 때 입었던 정장, 모두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담은 추억의 옷들이었죠. 이 옷들은 20년 넘게 옷장 한 켠을 차지하며 우리 부부에게 과거의 영광과 기쁨을 상기시키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중에 또 입겠지 하며 버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몸이 바뀌어 옷이 더 이상 맞지 않았고 옷장에는 입지 않는 옷들만 쌓여갔죠. 그런 저희를 보고 둘째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아버님, 이제 맞지도 않는 옷들은 기부하시는 게 어떠세요? 그 말을 듣자 처음엔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내 며느리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옆집 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녀분들이 옷장 정리하느라
힘들어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죠. 내가 이 옷들을 계속 간직하는 게 정말 필요한가? 결국 아내와 상의 끝에 복지관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낡았지만 의미 있는 옷들이 새 주인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복지관에 옷을 전달한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특히 아름다운 가게를 알게 되면서 기부 과정이 더 뜻깊어졌습니다. 아름다운 가게는 중고 물품을 판매해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하는 곳이라 들었거든요. 아내와 함께 가까운 지점을 찾아가 옷들을 기부했고 직원들이 밝게 감사 인사를 전할 때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방법도 간단했습니다. 기부할 물건을 깨끗이 정리해 가까운 아름다운 가게 지점에 가져다 주기만 하면 되었어요. 덕분에 우리의 추억이 담긴 옷들이 새로운 가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기부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와 함께 이야기했어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은 이 옷에 담겨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이 간직되었으면 좋겠어. 그날 이후 옷장에는 정말 입는 옷들만 남게 되었고 우리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 공간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고장난 가전제품들이었습니다. 작은 방 한켠에 쌓여있던 라디오, 밥솥, 선풍기. 이 물건들은 모두 우리 부부의 한 시절을 함께한 물건들이었어요. 라디오는 아내와 여행을 다니며 음악을 듣던 추억을 떠올리게 했고 밥솥은 자식들 어릴 때 가족이 함께 나누던 따뜻한 식사를 기억나게 했죠. 선풍기는 더운 여름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웃고 떠들던 순간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고치겠지라는 마음에 10년 넘게 쌓아두었지만 현실은 점점 이 물건들을 방치하게 되더군요. 그렇게 쌓여가는 물건들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아쉬움과 미련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던 중 가까운 고물상에 이런 물건들을 가져가면 약간의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오래된 라디오와 밥솥, 선풍기를 하나하나 닫고 정리한 후 고물상을 방문했죠. 직원이 물건들을 살펴보며 값을 매겨주었고 뜻밖의 소소한 용돈도 생겼습니다. 버리기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재활용도 하고 약간의 돈도 받으니 훨씬 낫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더불어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큰 가전제품은 동사무소에서 직접 수거해준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무거운 제품들을 스스로 옮길 필요 없이 전화 한 통이면 담당자가 집으로 와서 가져가 준다니 얼마나 편리하던지요. 이런 서비스를 통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큰 물건들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물건을 떠나보내는 것이 단지 비우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추억을 새로운 방식으로 정리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안은 더 깔끔해졌고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세 번째로 정리한 건 신문과 영수증 덤이었어요. 신문지는 깔아서 쓸 데가 있지. 영수증은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 이런 생각으로 쌓아두다 보니 책장 2개가 가득 찼습니다. 영수증은 사실 제가 오랜 시간 가계부를 쓰며 모아온 것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꼼꼼히 기록하다 보니 영수증들이 마치 우리의 삶을 반영한 기록물 같아서 쉽게 버릴 수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데도 습관처럼 쌓아두게 되었습니다. 신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몇 해 전 신문 구독을 하면 20만 원을 준다는 프로모션에 끌려 시작한 것이 계기였어요. 돈도 받고 신문도 보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쌓여가는 신문 더미를 보면서 이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신문지는 결국 깔거나 버리는 쓰레기로 전락하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작년에 아내가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집안 먼지가 원인일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제야 우리 집 곳곳에 쌓여있던 종이 더미들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긴 시간 모아온 신문과 영수증을 과감히 정리했고
그 후로는 건강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네 번째는 가장 정리하기 힘들었던 아이들 물건이었습니다. 세 남매가 쓰던 교과서, 공책, 장난감. 그 중에는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만든 도자기 작품, 중학교 때 과학 시간에 만든 태양계 모형, 고등학교 때의 졸업 앨범도 있었습니다. 큰딸이 직접 만든 모빌은 아직도 그때의 창의성과 정성을 떠올리게 하고, 작은 아들의 초등학교 때 만든 나무로 만든 연필꽂이는 그 시절 작은 손으로 정성스럽게 만들던 모습이 선명히 떠오르게 합니다. 저 글씨를 쓴 공책, 상장을 받았던 그림도 우리 부부에게는 큰 자랑거리였죠. 손주들이 놀러와서 할아버지, 이거 엄마 아빠 어릴 때 거예요? 하고 신기해하며 만져볼 때마다 그렇게 뿌듯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큰아들이 초등학교 때 만든 연필꽂이를 볼 때마다 그 어린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냈던 그 순간들이 떠올라 미소 짓곤 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과학 시간에 만든 태양계 모형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손주들이 볼 때마다 이거 진짜 아빠가 만든 거예요? 하며 감탄하곤 했죠. 하지만 물건이 너무 많아 정리가 필요하다는 건 명백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제안했어요. 아버님, 추억이 담긴 걸 몇 개만 골라서 액자로 만들면 어떨까요? 매일 보면서 추억하실 수 있게요. 그 말에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물건을 추려서 중요한 몇 개는 액자로 만들고 나머지는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덕분에 일부 물건은 정리되었고 동시에 새로운 추억 보관법도 만들게 되었죠. 이제는 거실 벽에 걸린 액자 속에서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매일 만날 수 있습니다. 도자기 작품, 태양계 모형, 연필꽂이, 그리고 다양한 그림들이 담긴 액자는 단순히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들의 존재와 성장을 매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약봉지와 영양제. 이건 우리 부부의 오랜 습관이었어요. 감기약은 있어야 되지. 이 영양제 좋다던데. 부엌 서랍이 약으로 가득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약들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아내가 밤중에 두통약이라고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먹고 체했어요. 약사인 둘째 며느리가 얼마나 놀랐던지. 아버님, 어머님, 이런 약들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유통기한 지난 약은 꼭 정리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후 약국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약들을 가져다 주면 안전하게 처리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실제로 약국의 약봉지들을 가져가니 친절하게 받아주며 약들을 분리하여 환경에 해가 되지 않도록 처리한다고 하더군요. 그제야 우리가 무심코 쓰레기 봉투에 약을 버렸던 이리 훗날 땅을 오염시키고 자연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집안의 모든 약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더 이상 필요 없는 약들은 약국에 가져다 주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렇게 하니 부엌 서랍도 훨씬 정돈되었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여섯 번째, 읽지 않는 책들로 가득 찬 책장이었습니다. 몇십 년간 쌓아온 책들이 책장을 꽉 채우고 있었어요. 대부분은 한번 읽고 나서 손도 대지 않은 책들이었고 그 중에는 오래된 잡지와 교과서도 섞여 있었습니다. 책장을 바라볼 때마다 책들을 왜 이렇게 쌓아뒀는지 생각하게 되었죠. 젊은 시절에는 언젠가 다시 읽겠지 하며 모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럴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중 고물상이나 중고서점에서 책을 팔면 약간의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아내와 함께 책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읽지 않을 책들과 낡은 잡지들을 골라내어 고물상으로 가져갔죠. 직원이 책을 살펴보며 값을 매겨주었고 소소한 용돈을 받았습니다. 책들이 그냥 쌓여 먼지만 쌓이는 것보단 이렇게 재활용되는 게 훨씬 낫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중고서점에서 더 깨끗한 책들을 가져갔을 때는 예상보다 훨씬 좋은 값을 쳐주더군요. 직원이 책 제목과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며
이 책은 요즘도 찾는 분들이 많아요. 라고 말해줄 때는 오래된 책들도 가치가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팔면서 받은 돈으로는 손주들에게 작은 선물을 사주기도 했어요. 또한 책장을 정리하며 생각지도 못했던 보물 같은 책들도 발견했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읽던 그림책이나 우리가 신혼 때 함께 읽었던 책들이 나왔을 때는 추억에 잠기곤 했죠. 정리한 후 책장은 한결 여유로워졌고 필요 없는 책들이 새로운 주인을 만나게 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불필요한 책들을 정리하는 것이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한 건 주방이었습니다. 결혼식 때 받은 그릇 세트, 명절 때 쓰려고 보관하던 백자 세트, 그리고 결혼기념일에 선물로 받았던 고급 수저 세트까지. 주방에는 우리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물건들이 찬장을 가득 채워 필요할 때마다 무언가를 꺼내려면 다른 물건들을 치워야 했죠. 특히 아내는 매번 설거지를 하다가 허리 통증을 호소하곤 했습니다. 큰 명절에도 자식들이 어머니, 그냥 일회용 그릇 쓰시죠. 라는 말을 하며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그 말이 처음에는 참 서운하게 들렸습니다. 그릇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과 자부심을 담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점점 현실적인 편리함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선 사용하지 않는 그릇들과 오래된 수저 세트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중고용품 매장에서 깨끗한 물건들을 가져가 주겠다고 했고 일부는 고물상으로 보내 소소한 용돈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물건들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 때 받은 그릇은 아내가 직접 포장을 풀며 행복해하던 모습이 기억났고 기념일에 받은 수저 세트는 자녀들과 함께 웃고 떠들던 식사 시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정리를 마친 후에는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만 남겨두었습니다. 찬장은 더 이상 비좁지 않았고 설거지나 물건을 꺼내는 일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이제는 가벼운 마음으로 명절을 준비할 수 있어 좋다하며 아내가 미소를 짓는 걸 보며 정리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의 흔적들이 모두 소중하지만 때로는 추억을 간직하며 실용적인 삶을 선택하는 것도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둘 정리를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먼저 집안이 넓고 환해졌습니다. 늘 어수선하던 거실 구석이 비워지니 그동안 쌓여있던 물건들이 얼마나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실감이 나더군요. 책장이 정리되고 바닥이 드러나자 마치 오래된 먼지를 털어낸 듯 집 안 공기까지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의 허리 통증도 줄었습니다. 정리를 위해 무겁게 쌓여있던 상자들을 치우고 걸리적거리던 물건들을 없애니 아내의 움직임이 훨씬 자유로워졌죠.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정돈된 집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예전보다 더 신선하고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물건들을 하나둘 비우다 보니 그동안 짐처럼 얽혀있던 과거의 기억들도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손때 묻은 물건들을 버릴 때는 처음엔 망설여졌지만 버릴수록 깨달았습니다. 그 물건들이 진짜로 소중했던 건 그 시절의 추억과 마음가짐이었지. 지금 그 물건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요. 무겁게 쌓인 물건들과 함께 마음속 짐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늘 걱정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불안함이 사라지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공간을 정리하는 것이 곧 마음을 정리하는 과정이라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되었죠. 물건을 비우면서 우리 삶이 조금씩 더 가벼워지고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어르신들, 우리 이제 조금씩 비워보는 게 어떨까요? 첫째, 1년 이상 입지 않은 한복과 정장. 둘째, 고장난 채 방치된 전자제품. 셋째, 오래된 신문과 영수증.
넷째, 자녀들 어린 시절 물건들 중 의미 있는 것만 선택. 다섯째, 유통기한 지난 약과 영양제. 여섯째, 읽지 않는 책들로 가득 찬 책장. 일곱째, 1년에 한 번도 쓰지 않는 그릇들. 이 7가지만 정리해도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작은 서랍 하나를 정리하는 순간부터 집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가족의 웃음소리가 조금씩 커질 거예요. 하루에 단 10분씩만 투자해도 좋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속도로 천천히 시작해 보아요. 점점 가벼워지는 집, 날마다 맑아지는 마음, 함께 나누는 따뜻한 시간들. 이렇게 조금씩 쌓이는 일상의 행복으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거죠.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 진정 소중한 것들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더 가볍게, 더 즐겁게, 더 의미 있게. 그렇게 우리만의 멋진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정리의 가치일 테니까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신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가져올 큰 기쁨을 함께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와 댓글로 더욱 풍성해지는 황금빛 동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